자, 일단 색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브러쉬라는 툴이 있어요. 브러쉬. 자, 이렇게 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자리마다 클릭을 했을 때 다른 모양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길게 클릭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브러쉬 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내가 선이라던가 뭐 색도 칠할 수 있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브러쉬를 우리가 이 편집 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브러쉬에 많이 의존은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설명만 대략 드릴게요.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축키 이렇게 생긴 거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크게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크게 칠해지죠. 작게 하면은 이렇게 선처럼 나오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원래는 브러쉬질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죠? 이렇게 화면에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브러쉬 사이즈다라는 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되는지. 가끔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로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캡스락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캡스락.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생님 이게 브러쉬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꼭 캡스락을 눌러보세요. 그럼 다시 브러쉬 사이즈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F5번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F5번. 브러쉬에서 F5를 누르게 되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런 창이.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일단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브러쉬는, 포토샵에서 기본 브러쉬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가 있고 하드 라운드 브러쉬가 있어요. 사람마다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는데, 자,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그리고 하드 라운드 브러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브러쉬에서 하드 라운드. 그래서 소프트 브러쉬와 하드 브러쉬는 그냥 여러분도 딱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요 브러쉬가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끝에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딱 찍었을 때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색이 칠해지죠. 요걸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브러쉬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얘는 보면은 단면이 어때요? 끝이 이렇게 딱 잘려 있는 이미지처럼 나오죠. 얘는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그쵸? 예. 그래서 요렇게 브러쉬의 형태에 따라서 소프트 라운드와 하드 라운드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진다 라는 게 있고, 그 정확한 버전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브러쉬에서 여기 스무딩이라는 요런 기능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새로 나와서, 과거 버전 쓰시는 분들은 요게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포토샵은 이제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툴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뭐 일러스트라던가 이렇게 뭐 어떤 약간 만화 같은 그런 셀 형식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요게 생김으로 인해서 요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얘를 원래는 포토샵에서 선을 자유롭게 그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얘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래도 지금 한 10%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때 0%로 해놓고 선을 그어보면은 좀 더 이게 뭔가 모르게 좀 더 이렇게 잘 이쁜 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로 하면요, 마우스가 먼저 가죠. 그리고 선이 따라와요. 틀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선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 요 스무딩에 100%라고 돼 있는데 옆에 보면은 톱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 풀드 스트링 모드 요걸로 하게 되면요. 어디요? 브러쉬에서 요거 안 열립니까? 요거? 아예 없어요? 아, 여기를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씨,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다. 여기서 요거 뺄게요. 요거 빼고 뭐였지? 잠시만요. 네, 이거 오랜만 요거였나? 요거 두 개였나?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다 해제였나? 아이씨, 뭐지? 까먹었나? 쇼. 요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선을 잘 그어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브러쉬가 작아서 그런가? 하나씩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거 알았었는데 여기서 일단 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요거 보면은 나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뭐 가로 세로 이런 형태로 대칭으로 내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놓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그려져. 이런 기능이에요. 네. B 한번 눌러볼래요? 지금 얘는 Y죠? 네, B가 아니에요. 자, 근데 얘가 길게 클릭, 제일 위에 거. 이게 그림 그린 걸 이게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데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지우고 싶을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게 포그라운드고 요거 백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컨트롤 딜리트가 백그라운드를 그냥 싹 칠해버리는 그런 기능이고, 그리고 포그라운드를 전체를 칠하려면은 알트 딜리트.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 안 보이게 하려면은 시미트리 오프 하면은 이렇게 안 보입니다. 여기 시미트리 오프. 얘를 키면은 보이고, 요거는 이제 보조선이잖아요.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요 선을 끌려면은 시미트리 오프 하면 된다. 근데 뭐 저도 막 써봤지만 여기 많이 안 써요. 사실 써봤자 버티컬 아니면 호리젠탈 요 둘 중에 하나 거의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세요. 직접. 네. 뭐 특별한 문양을 내가 그려야 된다라고 할 때 좀 쓰기는 하는데 자, 컨트롤 델리트로 만일에 여기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은 내가 뭔가를 작업하다가 여기 부분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화면도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왼쪽 상단에 보면은 흰색, 저기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쵸? 얘를 눌러주면은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요거의 단축키가 D키예요. D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색으로 돼 있던 간에 D를 눌러주면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요렇게 생긴 화살표 있죠. 요렇게 생긴 또 화살표 요렇게 있죠. 요거는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바꿔준다라는 건데, 저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X키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색칠을 했어. 아이고, 줄여놓자. 다시 10%로 놓을게요. 이렇게 색칠을 막 했어요. 근데 지워야 돼. 그럴 때 배경이 이게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흰색으로 칠해서 지워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우개로 지워도, 여기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로 지워도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해도 흰색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지우개도 브러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딱 보면은 잘 모르겠죠. 여기가 이제 색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뭐 색을 잘 쓰려면은 사실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자, 일단은 위아래. 그러니까 제가 자, 요렇게 좌표처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좌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채도라고 해요. 채도가 뭐죠? 채도는 색의 선명함이에요. 네, 색의 선명함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로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명암이라고 해요. 명암. 그래서 밝고 어두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만 딱 볼게요. 여기 요 부분만 딱 봤을 때, 자, 제일 위에는 흰색이죠. 그 다음에 요런 색, 그쵸? 그 다음이 좀 더 어두워지죠. 점점 칠하면 칠할수록 색이,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더라도 점점 어두워지고 밝아지는구나. 색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색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잘못 바꿨어요. 이렇게 칠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와가지고 칠하면은 조금 더 어두워지죠? 그쵸? 계속 똑같아요.
뭐 정확히 직각으로 안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내려가면은 어두워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간격을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질서 있게 세 개의 단계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붉은색 계열의 색이죠, 지금. 아, 그리고 채도 얘기를 했었는데, 채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조금씩 가면서 색을 칠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자, 요 색이 나왔어요. 좀 크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채도를 조금씩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색이 보니까 점점 탁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쵸. 색이 점점 탁한 색이 되는 거죠.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입시 미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탁한 색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색에다가 흰색이나 검은색을 섞어요. 그러면은 색이 점점 탁해지는데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색이 탁해지는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붉은색 계열 안에서만 봤는데요. 여기 이 바를 요렇게 움직여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색을 또 여기서 직접 이렇게 또 다른 색을 뭐 이렇게 옐로우 계열이라던가 그린, 그리고 뭐 스카이, 그리고 블루, 얘는 이제 퍼플이죠. 그리고 레드, 이 양 끝은 레드예요. 예, 똑같은 레드입니다. 양 끝은.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아마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색이 딱 있는데 이렇게 색이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 어떤 코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색의 코드는 뭐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있죠. 요 코드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여기는 이 코드의 색을 써주세요라고. 그러면은 그 코드를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면 이 색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이렇게 뭐 다른 색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칠하다가 이렇게 막 색칠을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 색을 다시 여기다 칠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브러쉬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은 Alt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딱 찍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색이 포그라운드로 잡히죠? 그럼 내가 칠하면은 똑같은 색이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 코드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뭐 다시 다른 색 칠했을 때 어디다가 거기 이제 거기 코드 네임표가 있으면은 그 코드 네임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칠하면은 또 같은 색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캔버스 안에 있을 때는 보통은 Alt를 눌러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간혹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임의로 동그란 거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방향이 맞나? 반대구나. 리버스가 없지? 이건가? 이거구나. 자, 요렇게 이제 구가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임의로 색을 지정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색깔이 있는 구가 딱 제시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색이 뭡니다. 혹은 뭐 이 색을 기본색으로 해가지고 뭘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코드가 있으면은 정말 다행인데 코드가 없을 때는 내가 여기에서 기본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색을 파악할 때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덩어리를 표현할 때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어두움. 이렇게 있어요. 밝은, 중간, 어두움. 그러면은 요 색깔을,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색을 뭐 추출해서 쓰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색을 기본색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중간색을 대략 찾으면 돼요. 중간색이 보통 기본색이에요. 중간색이 기본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대략 여기 잘못 찍었다. 대략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제일 어둡거든요. 그럼 대충 중간쯤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을 내가 브러쉬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게 요 구의 기본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경우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밑에 클론 요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이미지 중에 뭐 재밌는 이미지 뭐 있을까요? 이건 재미없을 것 같고 요런 거 괜찮겠다. 요거 오렌지 같은 거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필요 없는 건 다 닫아버리고 그 클론 스탬프 툴이라는 건데요. 꽃 같은 거 없나? 잠깐만 꽃 한번 찾아볼게요. 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별로고 얘를 큰 아이콘 이게 나오려나? 근데 사진이 너무 작다. 차라리 요게 낫겠다. 뭐 요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클론 스탬프 툴을 좀 설명을 할 건데 클론이잖아. 클론은 이제 복제죠. 클론 스탬프 툴. 자,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클론 스탬프 중에서도 위에 있는 거. 얘를 쓰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잠깐만. 얘 끄고 얘도 다시 끌게요. 얘도 끄고. 자, 일단은 Alt를 눌러서 내가 복제하려는 중심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가운데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 복제한 이미지를 놓고 싶은 데다가 브러쉬 얘는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그냥 키웠습니다. 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저 부분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근데 계속 복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이미지가 끝났잖아요. 이 끝난 것까지 다 복사가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복사를 하고 나서. 그럴 때 레이어를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상태로 간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줘요. 아까처럼. 자, 그리고 내가 이 클론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복제를 할 때는 새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버튼을 누릅니다. 요거. 얘를 누르면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올 레이어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요거 여기 클론 스탬프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클론을 하는 위치를 커런트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를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Alt를 눌러서 여기를 찍어도 실제로는 허공인 거예요. 왜냐면은 빈 레이어에 있는 부분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커런트 레이어인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하려면은 밑에 레이어를 눌러주고 복사한다, Alt 찍어준 다음에 새 레이어에 와가지고 그려줘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올 레이어로 해주면은 화면에 보이는 부분 전체를 내가 복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는 1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Alt 눌러서 찍어주면은 현재 보이는 요 이미지를 내가 요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자, 충분히 요렇게 넓게 하셔도 돼요. 잘려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충분히 그렸어요. 충분히 그린 다음에, 자, 내가 여기 지금 이제 바깥에 정리해야 될 이미지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현재 배운 기능으로는 저기를 다듬으려면은 지우개로 지우거나, 그쵸? 근데 지우개로 지우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우다가 이렇게 잘못 지워버리면 이거 망친 거죠. 그쵸? 물론 이렇게 한 번 망쳤을 때는 컨트롤 Z로 복구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망쳤을 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웠던 뭐 요런 마그네틱 라소트를 잘 활용을 해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 그쵸?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하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그쵸?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잡힌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그쵸? 요런 데도, 요런 데는 이제 Alt 드래그로 요렇게 살짝 제외시키고, 그쵸?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를 지우면 안 되죠. 여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반대 영역을 지워줘야 되니까 반대 영역은 셀렉트에서 인버스죠.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딜리트를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완전 초보. 이렇게 하면 완전 초보예요. 왜냐? 이렇게 해서 정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우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은 마스크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스크. 그래서 일단 마스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마스크는요, 자, 마스크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예. 자, 마스크는 딱 일단은, 자, 흰색과 검은색을 기억을 하세요. 흰색과 검은색. 영어로는 이제 화이트 블랙이겠죠? 자, 흰색이 표현하는 거는, 마스크에서 흰색은 보여준다. 그리고 검은색은 감춘다예요. 감춘다. 이 마스크는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별이 100개여도 모자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영역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도 이 마스크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 마스크를,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영역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콘이 요렇게 있어요. 요 아이콘. 자, 얘를 이렇게 누르면요. 요렇게. 마치 지운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죠. 자, 여기 부분이 레이어가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크게 보이게 할게요. 얘를 어떻게 크게 보이게 하더라? 여기였나? 아, 여기 있다. 라지 썸네일로. 좀 잘 보이죠? 자, 보시면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링크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오렌지가 있는 위치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 생성 툴을 눌러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생성된 걸 이렇게 보시면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스크의 영역을 캔버스 안에서 보고 싶으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스크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은 원상태로 돌아와요. 자, 나는 이 주변을 좀 더 부드럽게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스크에다가 이제는 직접 칠해줘도 되겠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자,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하려면은 하드 라운드로 하면 안 되겠죠. 소프트 라운드로 해야 되겠죠. 소프트 라운드로, 지금 요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브러쉬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요 소프트 라운드로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해줘야 돼요. 자, 이 끝에 부분을, 자, 감추려면은 검은색으로 해야 되잖아요.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흰색으로 칠해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망치고 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망치더라도, 내가 지우느라고 망쳤어. 근데 이게 만일에 내가 진짜 지우개로 지운 거였으면 복구가 안 되는데, 마스크를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잘못 지웠어도 다시 흰색으로 칠해주면은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단은 D 누르면은 흰색 검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X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지우다가 다시 원상태로 갈래 그러면은 다시 흰색으로 놓고 다시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미지를 편집하고 그럴 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아마 거의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요 마스크랑 이 이미지랑 이제 요런 식으로 안 두고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그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여기에다가 요 마스크에다가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예 마스크가 적용이 돼 가지고 마스크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 마스크 영역을 잡은 영역을 다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스크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클릭을 해주면 영역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는 굉장히 그 포토샵에서 굉장히 핵심 기능이고 뭔가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클론 스탬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스크 굉장히 중요한 툴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설명했었던 여기 마스크 생성하는 거, 요 버튼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랑 연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어를 생성을 했어요. 레이어를 생성을 했는데 나는 요거 지금 보이는 요 복사한 거 여기 안에서만 색을 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은 영역을 잡아서 여기서 색을 칠하면 되겠죠. 예. 색을 칠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촌스러운 방법이고,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 마스크랑 비슷한 기능 건데, 클리핑? 스페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면은, 컨트롤 알트 G를 누르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2번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원상태로 오고요. 이렇게. 보이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컨트롤 알트 G. 여기다 써놓을게요. 컨트롤 알트 G.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G 하면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걸린 건데요. 그 클리핑 마스크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마스크처럼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영역을 따로 담지 않더라도 이렇게 칠하면은 요 안에서만 딱 칠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마스크의 하나의 종류이고 편하게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